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모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급락장을 뒤로 하고 드디어 빨간불을 목격하고 있는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많이들 반가우시죠? 근데 워낙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기 때문에 요 하루짜리 반등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반등의 연속성을 함께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숨 돌리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FOMC가 끝나고 나니까 뭔가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지 않으세요? 조금 시원하게 오늘 장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바짝 신경을 써서 종목 관리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손실 복구 작업 그리고 수익 키워나가는데 조금 더 속도 내주실, 도와주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애 전문가, 윤여인 FP 모셨으니까요.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한테 지금부터 계속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루트 열려 있으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세요. 전화 편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안내 나갑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 접속하시는 분들은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3가지 필수사항 남겨주시고 속마음도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 러브스기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조금 가벼워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서 오세요. 태백 주목나무님 출석합니다. 출석 체크 일찍 해주셨고요. 태리님 블루실장님, 태리님 오늘도 1등 하셨군요. 출석 가장 먼저 해주셨고 새콤 쥐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리님께서는 손은 빠른데 눈이 느려요 하셨는데 손이 빠른 게 어딘가요? 손 빠르면 실수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요 빠른 손을 활용해서 꼭 수익을 겟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그마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며칠 전에 제가 조SH님 종목 도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저희 진단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 반등의 성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바닥 탈출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네, 일단은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요구했었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급진적인 금리 인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경기 침체는 이제 없을 것이고,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것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환호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FOMC가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도 CPI 지수라든지 혹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겠죠.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좋은 호재가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 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특이점이 있을 만한 호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었던 것이고요. 이제 악재가 나올 때마다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일 것이다라고 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 FOMC까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악재들이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장에 추가적으로 호재로 반영이 될 만한 이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최근에 바이든이 이제 뭐 사우디로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혹은 이제 뭐 환율이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든지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악재를 완화해 줄 만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줄 만한 것임에 반면에 아직까지 또 인플레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가라앉을 만한 어떤 뭐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 좀 섣부르게 바닥을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상태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이 2430선 코스피 기준으로 2430선을 다시 한번 저점 기준으로 잡고요. 이제 고점은 이제 이전 매물대 구간이죠. 2560선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설정을 해놓고 시장은 다음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준 하에 전략을 좀 꾸려 나가면서 이제 종목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마음을 푹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FOMC까지는 시간 꽤 있는데 박스권장 예상해 주셨어요. 그래도 하락장이 아닌 게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박스권장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 노하우까지 계속 저희 전수받아 보면서 네, 대응해 보겠습니다. 수익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네, 그 관리 노하우들 저희가 좀 함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초대해방님께서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오전 루키 추천주 흐름 굿굿 네, 남겨주시면서 네, 수익 많이 보신 것 같거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팬이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네, 좀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초대방님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네, 종목 고민 여러 가지 좀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러브스기님께서도 요즘에 손실 종목 저희한테 많이 좀 넘겨주신 것 같은데 살이 그래서 빠지신가 싶거든요. 한 6개월 동안 8, 9kg 빼셨다고 다이어트를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좀 살을 줄이신 것 같은데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여름 가자 하셨는데 이 날씬해지신 몸매와 함께 또 포트는 살이 붙어야 되겠죠. 네, 저희 서머랠리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로 출발해 볼까요? 저희 아자아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종목이신데 가온칩스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매수가가 24,400원이시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어제 그제 불꽃 시세 내고 오늘은 조금 밀립니다. 아주 약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0.4%가량의 내림세.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32,950원대에 네, 잡히고 있고 저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를 34,000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정정하겠습니다. 34,000원. 그래도 수익권이시고요. 32,950원에 현재가 잡히고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거래가 오늘도 여전히 많은 상태인데 요즘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눈길을 그제부터 많이 끌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가옴치스 이제 그저께 저도 공교롭게 안내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상당히 또 좋은 이슈가 나왔었죠. 최근에 시장 무관하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삼성 M&A 관련된 종목들이죠. 최근에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 M&A에 이제 새롭게 또 어떤 후보군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고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ARM이라고 하는 영국에 굉장히 이 권위 있는 펜리스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ARM이 시장에 나왔고 그러면서 삼성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가온칩스가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펜리스 업체인데 이제 ARM의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삼성전자의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이 삼성전자와 ARM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이 또 가온칩스다 보니까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저께, 엊그저께 ARM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저께 이제 이슈가 주목이 되고 수급이 쏠리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지, 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상태였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이 탄력이 나오고 이제 수혜를 충분히 받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구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온칩스가 앞으로 이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기는 합니다. 이제 뭐 ARM에 대한 어떤 공식 디자인 파트너사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업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슈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염두를 해주시고, 다행히 또 이제 10% 정도의 또 수익권에 이제 위치를 해 계세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구간을 설정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자, 대략 한 오늘 저점이 32,500원 선에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오늘 32,5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추세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32,5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35,450원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450원 근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혹시나 추가적인 주가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고점을 맞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 이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대략 35,000원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주요하게 보셔서 대응을 하시면 수익 극대화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랑 함께한 방송에서도 또 가온칩스 얘기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온칩스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접근하신 분들. 저희도 김현 전문가의 에이스 잘 받아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탈 여부네요. 32,500원. 네, 요 선을 이탈한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핫스탁이죠. 네, 가온칩스로 오늘 첫 출발 저희 해봤고요. 다음은 성공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A프로 궁금해하고 계신데 매수가가 17,000원, 그리고 비중 20% 네, 남겨주셨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시고 네, A프로 폐배터리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보시고 네, 들어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로 조금 주가는 빠져 있어요. 네, 13,700원대 기록이 되면서 워낙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차트, 이런 차트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신저가 라인 네, 12,800원에서 며칠 전에 저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좀 고개 들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주에 대한 베팅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는 건지, 어떤 포인트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좀 봐주세요. 일단 이제 A프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장비에 속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장비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역시나 가장 큰 이 기업의 모멘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새롭게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호재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이제 이 A프로의 문제점 혹은 이제 아직까지 조금 상승을 좀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려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현재 시장은 역시나 대금이 조금은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대금이 적은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어느 정도 쏠려 있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A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보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대략 한 이제 100억 정도의 이제 이 100억 규모의 계약을 이제 맺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어떤 이 주목을 받을 만한 수급이 나오고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대략 17,000원 구간입니다. 17,000원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17,000원 구간 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장비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제 대략 한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 매물대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잡아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당히 조금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면 이만큼의 힘이 나와줘야 돼요. 단기적으로 차트를 다시 봐서 현재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이 구간에 개인적으로 물려있는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죠.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수급이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수급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죠. 때문에 지금 당장의 대응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저점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개를 돌려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되 17,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구간, 이 구간이 필요해요. 그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매물대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탄력이 둔화될 때 그때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중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A%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구간이 나와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서 오히려 수익 만회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이제 급한 대응보다는요, 조금은 이제 여유롭게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매물대 고점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주목을 해줄 만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려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항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이 활성화 공정 장비, 그 다음에 뭐 고온 가압 충방 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항으로 최초로 이제 배터리 양산 라인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 성장을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수주량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항으로 수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당장의 급한 대응보다는 안내드렸던 가격 구간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할 종목이다. 그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의 친절한 상담 들으시고 또 마음 훨씬 더 편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또 있으시기를 바라볼게요. 오늘 시장이 좀 여유를 찾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그래도 좀 밝은 얘기들 게시판에서 많이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슬슬 또 옷이 이제 얇아지는 시기가 돼가지고 저희 뭐 러브쏘기님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태백 주목나무님께서는 오늘 다 빨강이네요 하셨는데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저희가 너무 파란불에 질려가지고 오늘 마주하는 빨간불이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테드님께서는 이제 HTS를 좀 켜볼까요 하셨는데 그동안은 정신건강상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 HTS 켜보시고 조금 용기 내서 한번 수익률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충격 없으시기를 마음의 평화 찾아오시기를 바라볼게요. 저희는 지금 종목 계속 접수 받고 있는데 일찍 올려주실수록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게시판 채팅창 전화는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받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온 전화 받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네. 어떤 거 오늘 받을까요? 대한그린 파워 네, 매수가 비중 얼마세요? 1180원에 30%요. 1,100원대 진입하셨어요. 대한그린파워. 네. 언제쯤일까요? 한 5월쯤에 들어가셨어요? 선생님? 네, 한 4, 5월 정도 4월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나서는 크게 뭐 수익의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다른 섹터는 다른 종목들보다 좀 안 가더라고요, 대한그린파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답답해갖고 네네. 좀
조언 좀 들어보려고요. 아, 이게 시청자의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정보도 조금 제한되게 얻으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한그린파워? 네. 네. 그때 TV 채널에서 보고서 들어갔어요. 아, 추천 받으셨어요? 네. 네. 당시에 다른 받으셨던 목표가도 기억하세요? 추천 받으실 때. 목표가, 네, 목표가 한 2,000원 이상으로 보던데요. 2,000원 이상으로 지금도 그 네. 마음은 변함 없으신 거죠? 시간의 여유 있으신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복구 가능할지 저희가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1차, 2차가 있죠, 그 목표가. 아, 좀 나눠서 드릴까요? 그러면 1차, 2차. 네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의 대응 방법 함께 고민해 볼게요. 저희 선생님. 네. 네. 현재가는 800원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 반등에 또 미약해가지고 그것도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쭉 금봉 나오다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의 가격대입니다. 올라갈 일이 좀 있을지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지가 궁금한데 요거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좀 전략을 여쭤봐 주셨거든요. 2,000원까지는 한참 남아있는데 가능할지 도전 가능성도 함께 봐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1차, 2차로 좀 나눠서 안내를 달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대한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이 진단 이 시간에 저번에 한번 또 상담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 그린파워가 대표적으로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으로 이 매출 비중이 쏠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 관리 종목까지 지정이 된 종목이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좋지가 않다가 그래도 이제 다행히 작년에 이제 12월에 사상 최대 매출을 또 달성을 하면서 이제 관리 종목이 탈피가 됐죠. 그러면서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여태까지 정말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조정이 이제 이어졌었던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이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은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한그린파워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실적 성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와줬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도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서해안이라든지 혹은 뭐 영광, 그 다음에 뭐 두우리,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추진할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이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 반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래도 충분히 주가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이기는 해요. 이제 많이 저점 구간에 있고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등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태양광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았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OCI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SDN 혹은 뭐 신성 ENG, 뭐 S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태양광 종목들이 굉장히 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때문에 일단은 상승이 나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 수급적인 부분, 태양광 섹터가 어느 정도 화두가 될 때 대한그린파워가 이 태양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항상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수급이잖아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원체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적은 종목입니다. 때문에 한번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제 이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은 1차 반등가 바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반등가는 바로 1,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매물대가 이 구간에서 또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1,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 반등가는 1,2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조금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좀 앞으로 해주셔야 될 대응은 일단은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의 흐름을 보시다가 고개를 돌려주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이러한 이제 수급들이 있죠.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강한 수급들이 들어와 주는 구간이 한 번 더 나와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눌림 구간이 나와 줄 때 추매를 하신다면 그때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한 900원대로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웬만하면은 대략 한 1차 1,000원, 2차 1,200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웬만하면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수익 만회 측면에서는 가장 좀 훌륭하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을 많이 보시면서 또 다른 종목 보시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심란하셨을까 싶은데 일단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손실 줄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대한그린파워 일단 생각하셨던 목표가는 괴리가 조금 있는 전략을 받긴 하셨는데 잘 또 점검하셔가지고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대응하세요. 대한그린파워 봐드렸습니다. 초SH님께서 김영일 전문가님 짱짱하고 네 남겨주셨는데 팬분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짧게 또 저희 진단 받고 보내드리기가 아쉬운데 공방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요거 좀 예고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도 3시 반에 제가 이제 또 새롭게 제 나름대로 공개 방송을 개편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주식 라디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수다 떠는 시간, 그 다음에 뭐 그냥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 그냥 편하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DJ로 변신하실지 어떤 수다, 또 깊이 있는 수다 아마 나눠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저희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김영일의 주식 라디오 기대가 됩니다. 요 이제 컨셉으로 해가지고 매 여러분들과 수다도 떨고 내 시장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도 네, 풀어주실 것 같은데 멋진 디자인으로 변신하실 저희 김영일 전문가 3시 반에 네, 많이 만나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또 종목 살펴봤고요. HTS 켜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희 테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시장 잠잠해지고 나서 그때 좀 확인해 보겠다. 나는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용기 내서 HTS 켠 결과가 궁금합니다. 테리님 잘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또 이제 가끔 저희가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또 잘 전략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 윤여민 FP 모셔보고 시장 얘기 조금 나눠본 다음에 종목 진단 도와드리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게시판, 전화, 채팅창 모두 다 활용 가능합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터리 관련주가 눈길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반등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추세 복귀 가능성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대응 전략 함께 남겨주세요. 예, 일단은 사실은 뭐 어제는 조금 눌리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좀 시장이 약할 때 특히 2차 전지,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의 좀 시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뭐 공시뿐만 아니라 결국은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재료가 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판가로 전이시킬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주로 제가 볼 때는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제가 볼 때는 탑3 종목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사실 대장주로 먼저 좀 갔었고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못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러한 좀 서러움을 폭발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좀 제가 볼 때 매수세가 좀 더 좋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가 어쨌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릴 때마다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래도 사실은 이제 바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라인을 좀 그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남겨두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많이 나오지 못했던 좀 반등에 있어서 좀 실적은 좋으나 아직은 뭐 추세가 좀 아직까지는 좀 눌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눌려있는, 근데 아직도 나오지 못했던, 지금 시세가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물색을 잘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시세 안 나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곳곳에 많이 좀 널려있는 시장입니다. 요즘에 정말 현금만 있으면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은 시장이잖아요. 자, 이쪽에서의 좀 개탈 수 있는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잘 발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반등장에서도 내 종목이 파란불 들어온다면 더더더 많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서단계 1년사님께서는 OCI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빠진다고 굉장히 원망을 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이럴 때는 또 같이 빨간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런 종목, 속을 알고 계시는 종목 있으시다면은 같이 볼까요? 저희한테 좀 넘겨주세요. 그나저나 뭘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될까? 이런 또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신데, 손실 종목은 참 팔기가 애매하죠. 그나마도 뭐 수익권인 종목에서는 또 사고 싶은 종목이 있거나 현금을 조금 마련해야겠다 싶으면 여유가 있는데, 아마 그런 여유 있는 분들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워낙에 그동안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계속해서 조금 탐색해 보면서 포트 관리 작업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자, 윤여빈 FP와 함께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종목 계속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골라본 종목은 목생도사님의 현대건설 가겠습니다. 매수가는 42,500원이세요. 비중 20%를 들고 계신데, 분양가 상한제가 곧 나오나요? 요거 수정안 나오면은 실제로 주가가 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하세요. 요즘에 미분양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과연 규제 완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 뭐 대표적인 정책 기대주였습니다만 실체적인 안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목생도사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목표가는 5만 원, 5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뭐 지금 41,200원, 요 정도 나오게 되면서 한참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주가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무겁게 거래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건설주 중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죠.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이랑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윤 정부가 지금 이제 뭐 주택 관련된 공급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언급을 했었고,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차근차근 지금 정책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국내적인 분명히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해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국내 현장 쪽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해외 부분 쪽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그 성장,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지난 3분기부터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혜가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건설주에서 탑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이제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번 시세가 나오면 좀 시세가 오래 가고요. 그리고 또 쉴 때는 또 오래 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좀 7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겹겹이 지금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좀 구간을 좀 마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7,000원대부터 지금 57,000원대까지 만원 사이에 좀 매물대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좀
찍고 확인하고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들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이제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47,000원부터 지금 57,000원대까지 매물수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구간이 간다고 하면 조금씩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 참 심란하신 마음 많이 남겨주고 계시잖아요. 거의 다 뭐 신저가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현대건설 남겨주신 저희 시청자님, 목생도사님, 저희 유념 FP 전략 잘 확인해 주세요. 시원하게 언제쯤 올라갈까요? 정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컸었는데 장기 대응하고 계신 분들 건설주 특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해피님께서는 저희 게시판 지기 분들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라고 조언 남겨주셨는데, 공부 빨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열공하고 계신 해피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요거 다 따져가지고 종목도 매매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좀 궁금하니까 네, 남겨주세요. 다음은 걸려온 전화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25-8200번 전화 받고 있으니까 네, 전화 상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능하시잖아요. 네, 전화 주실 분들 전화 남겨주시고 게시판 채팅창도 활용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면서 저희 전화가 온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조금 더 저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린케이님께서는 아이스 달달 커피 한 잔 해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비가 좀 끝인 것 같죠. 네, 오전에 이제 비 물러가고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 시원한 네, 달달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시고요. 어릴 때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공부가 싫어용 하셨는데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부 안 하시면 절대 수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부지런하게 저희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이렇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받아볼까요? 네, 선우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 어떤 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DB금융투자에 관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금융투자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5,800원에 했습니다. 네, 비중 얼마나 담으셨을까요? 35% 정도 됩니다. 35, 네, 5,800원대. 진입하신 시기가 막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진 않으시네요, 그러면? 맞으세요? 예,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하셨어요? 빠져서 네.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너무 많이 빠져서? 예, 너무 많이 빠지고, 네. 뭐 다른 주식도 뭐 너무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뭐 맞아요. 배당 김에 좀 매력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네. 자꾸 빠져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네네. 될지. 더 빠졌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금이 있으시니까 더 사실 여유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중을 더 늘릴 상황도 되신다고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다 어렵잖아요, 증권주가. 저희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희망 목표가는 혹시 있으실까요? DB금융투자? 희망 목표가는 네. 한 6,800원 정도에. 6,800원. 지금 6,800원, 예. 네네. 지금 5,800원에 사셨으니까 1,000원 정도 네, 수익 목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도전 가능성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선생님. 네. 네. 지금 워낙에 시장이 안 좋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증권주가 많이 비실됩니다. DB금융투자가 신저가가 나왔어요. 5,100원대. 네, 신저가 바로 어제 나왔고 오늘 5,280원. 미약하게 좀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증권도 투자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비중까지 더 넣으시는 거는 지금도 만만치가 않은 비중이어가지고 과연 찬성해 주실까 싶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유용할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증권주 관련돼서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타격이 큰 건 이제 뭐 거래대금, 결국 이제 주식을 하시는 이제 분들의 어떤 이탈이 좀 많아지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살짝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배당이라든지 어떤 뭐 이제 이런 좀 금리의 인상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오히려 지금 증권주보다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제 보험주라든지 금융주가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휘청거리는 것 자체는 수익에 대한 부분, 손실에 대한 부분을 배당으로 좀 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저는 이제 금융주 특히 이제 보험주라든지 뭐 어떤
금융주나 이런 보험주보다는 오히려 증권주는 사실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도 워낙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상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지지가 된다고 하면 저는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근데 이제 이런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트에 분명히 담아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는 비중이 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늘리시고 단가를 낮추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조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줄여서 그 나머지 비중으로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시면서 상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증권주 관련돼서는 올 한 해 조금 힘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렇게 조금씩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수익이 이제 손실이 만회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계속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설정 딱딱 할까요, 가격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히 좀 바닥이 좀 지지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제 좀 저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좀 일부 손절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지금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금액대까지도 충분히 지금 점법은 좀 가능하다, 상승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좀 거래량이 많지 않고 지금 외국인이 거의 지금 매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상승에 대한 전환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일단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시간 자체가 빠르게 온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조금 홀딩하시면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여기서 단가 낮추겠다고 비중 더 들어가시는 거는 안 된다고 하세요, 손자님. 왜냐하면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등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중 줄여 나가시면은 또 그 뺀 현금으로 또 유용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찾아보시면 되니까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권주 투자하신 분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비중도 지금 많으신데 잘 관리하시면서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실 것 같아요. 저희 무지개님께서는 주식은 경험과 뉴스플로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모든 거의 총 집합체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또 견문을 넓히신다면 충분히 이런 흐름을 통해서 좋은 종목 잡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지개님 필명처럼 좋은 또 수익 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 매수하시고 바로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 한번 볼까요? 오늘 시세 나오고 있는 맥스트 한번 가겠습니다. 낙폭준도 오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16%까지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19,000원에 진입하셨는데 오늘 장중저가 17,000원대, 장중고가 20% 나오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고 있는 양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입하셨는데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조금 애매하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요거 추세 반등을 예상하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낙폭과대주의 어떤 리바운드를 잠깐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건지 그것까지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답변을 저희 FP님께서 주시면 좋겠는데 짧게 볼까요? 길게? 추세 조금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특히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했었던 종목이고, 특히 이제 전고점이 거의 48,000원대이기 때문에 많이 3분의 1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거의 3분의 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단가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바닥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거의 내려왔습니다만 최근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14,000원대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기대를 해본다라고 보시면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뉴스 플로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단 좀 어떻게 보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해졌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뭐 AR, VR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와도 이 맥스트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이제 발열, 뭐 접지, 점검 업무였던 스마트화 같은 뭐 개발 용역까지도 체결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다변화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셨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고점 부근에 들어가신 분보다는 수익은 좀 많이, 그리고 손실은 짧게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비중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안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에 대한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수급 자체는 뭐 우호적이진 않다에 따라서 지금 어떤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을 좀 노려보시는, 결국 이제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일단은 새로운 뉴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매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아마 보시다가 기회 엿보시다가 딱 오늘 타점 잡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FP께서도 괜찮게 보셨네요. 네, 맥스트 참 많이 빠졌죠. 지난해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던 주식인데 궁금합니다. 저도 맥스트 어떤 또 움직임 향후에 동향 보여주게 될지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비중은 얼마 남겨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얼마인지도 함께 조금 남겨주셨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것 같은데, 여유 자금으로 사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주 SH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에 원자력 관련주 가다가 조금 조용하더라고요. 네, 우진 잡으셨습니다. 매수가가 딱 현재가세요. 네, 11,800원 진입 가지고 10%. 아마 저희 주 SH님도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단기로 보셨다고 하시네요. 네, 단기로 매수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5월달 고점을 볼까요? 네, 지난달에 나왔던 신고가, 이때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날아다녔을 때 나왔던 신고점이 16,300원대이고, 그리고 나서는 조정이 조금 있었죠. 지금 7%가량 고점 대비 눌림목이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이것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기대하고 단기 접근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종목 잘 선택하신 거 맞으신지, 어느 정도 지금 반등 목표가 잡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체크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원전주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원전주 관련돼서도 이제는 한 번에 좀 시세가 나왔고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분기 좀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흑자 전환이 됐죠. 흑자 전환 됐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해서 32% 좀 증가를 하면서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원전에 관련된 어떤 좀 테마로 묶이긴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철강 반도체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를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밀고 있는 이제 SMR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뉴스플로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약간의 뭐 최근에 며칠간 슈팅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수렴하는 어떤 차트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61선에 지금 상당히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의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1선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원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리바운딩에서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어떨까, 수익 좀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인데 한 1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 14,000원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게 들어가신 게 맞네요. 네, 14,000원까지면은 생각하셨던 가격대와 얼추 좀 맞을지 궁금한데, 네,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네, 우진 또 가볍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 많이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단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아쉬운 얘기를 들었어요, FP님. 네, 오늘이 저희 진단쇼에서 뵙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던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이고, 오늘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는데, 다음 방송에서 저희 또 좋은 모습 뵐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네. 뭐, 더 훌륭한 전문가분이 네. 좀 다음부터 오신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그분도 저보다 훨씬 더 진단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이 프로그램 저도 이제 열렬한 시청자로서 또 많이 좀 지켜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빈자리가 또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조만간 또 다시 저희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여민 FP와 함께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네, 우진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게시판 보다 보니까 그래도 참 시장 환경의 컨디션이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또 숙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기분 편안해지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금 있으신 분들이 투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신규로 진입해서 괜찮겠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싼 주식들을 지금 시장에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적극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뭐 단기로든 중기로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고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면은 잘 산 거 맞나요라는 질문도 괜찮고 사기 전에 질문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으니까 다양한 질문 계속해서 저희 진단쇼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크게 변화가 없네요. 계속해서 거래소는 1% 초반대 네, 오름세가 유지가 됩니다. 2,479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장중 고가만에 조금 아쉽긴 한데 2,000 오늘 500 장중 고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윗골이 달고 있는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최근에 많이 흔들렸는데 817 나오게 되면서 거의 장중 고가 근처에서 2% 넘어가는 상승으로 무난하게 오늘 마감까지 이 분위기 끌고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시고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